세미나를 주최한 기관의 기관장이 발표를 하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장 침하, 방송 콘텐츠의 시장 침하성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발표를 해주실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이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걸 하자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냥 제가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됐던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를 잘하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고대부터도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황금기가 바로 그리스였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게 민주정치가 거기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 그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가 시장 경제가 꽃피었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고 또 시장 경제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뒤이은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다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만 그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를 아주 잘하던 나라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로마의 법이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그 계약법과 재산법과 그런 것들이 현대 법의 기초가 될 정도로 그만큼 시장경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서양뿐만이 아니고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왕조들에 비해서 자유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념이 확고했던 시기였지요. 그런 개념이 확고한 시기는 번영을 했고 그렇지 못한 명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쇠퇴를 했고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시장경제제도를 잘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장경제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시장경제도 할 수가 있죠. 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도 시장경제를 상당히 잘 했습니다. 꽤 잘했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비교해 본다면 꽤 잘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또 미군이 남한에 와서 진주를 했고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경제가 이 땅에 정착된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별로 이해할 기회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 몸으로 실천했던 것이지 그걸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어쩌면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고 반시장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이 땅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던 거죠. 우리의 이런 그 반시장적인 생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또는 행동방식 또 나라의 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송의 중요성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장 친화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시장 친화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7페이지부터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유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근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의 책임은 사회가 아니고 그 행동을 한 개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거래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물건을 사던 물건을 팔던 그것은 자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급자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공급자의 이익을 중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SM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SSM이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보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SSM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진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중시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공급자들입니다. 동네 슈퍼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보는 거죠. 실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보다는 SSM을 선택하는데, 그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더 우리가 중시할 때가 많더라. 그것은 FTA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장경제 원리를, 시장 친화성이라고 하는 걸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경쟁은 좋고 담합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담합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대기업끼리 담합하는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담합하는 건 좋다고 오히려 그걸 두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갖다 주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컨텐츠를 만들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를 해야 되고, 또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남한테 손을 내밀고 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훨씬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도 또한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한테 손을 내미는 것은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이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을 도와줘야 한다. 도와줄 만큼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 또 작은 세금, 작은 규제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길게 나타나는 효과를 중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론에 대해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론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인 이슈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가 무슨 뭐 기상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여론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의 그 소수 과학자의 의견을 듣지요. 마찬가지로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여론이 아니라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 더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시장 친화성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8페이지부터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적지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8페이지 아래 이거 보시면 이게 래프팅에 관한 겁니다. 이제 내림천에서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래프팅 중간에 술을 마셔가지고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이때 뭐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 친화적인 보도라면 그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한 비난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건 래프팅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 좋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데, 보도할 때 보면 그것보다는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술을 팔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더 앞서 있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원칙, 즉 개인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을 앞세우는 친시장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남대문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그 방화범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도